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으로 이민 온 한인 1세대가 이미 은퇴했거나 은퇴하는 시점에 이르러 요즘 롱텀 케어에 관한 관심이 높습니다. 잠깐 아프면 메디케어를 이용해서 치료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랫동안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문제 말입니다. 주변에서는 메디케어가 있어서 괜찮다, 메디케이드로 갈아타면 된다, 미국 정부가 알아서 해준다 등 별별 소리가 들립니다. 보험을 파는 사람들은 무조건 롱텀 케어 보험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들의 말이 모두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어서도 안 됩니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보험료는 매우 비쌉니다.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보험료는 더욱 치솟습니다. 보험 파는 사람들은 각자의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을 때가 많고 이런 문제에서 그들의 이권이 걸려있기도 합니다. 롱텀 케어 문제에 관해 이제는 우리 모두 깊이 이해하고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어르신들은 본인의 문제이고 자녀들 입장에서도 그들의 부모님의 문제이자 머지않아서 자신에게 닥칠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떠날 땐 젊었는데 이제 늙으니 미국이 두렵네요. 얼마 전 한 70대 교포 어르신이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970년대, 80년대 미국으로 이민 오신 우리 1세대 한인분들. 그때는 젊었죠.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세탁소, 식료품점, 택시 운전 뭐든 했습니다. 자식들 교육시키고 집 한 채 마련하고 이제 좀 쉴만하다 싶은데 건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당뇨가 생기고 혈압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쓰러지거나 치매 진단을 받거나 심지어 혼자서는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그때 가서야 비로소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변에 이런 문제를 쉽게 논의할 전문가들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바쁘거나 멀리 떨어져서 삽니다. 명절에 어쩌다 한번 오면 다행이죠. 혹시 너싱홈에 들어가면 만사가 편해질까 생각해보고 비용 견적을 받아보면 비겁할 겁니다. 월 1만 달러 또는 1만 2천 달러. 평생 모은 게 3년이면 바닥나겠구나. 이게 지금 수많은 한인 1세대 어르신들이 직면한 현실입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롱텀 케어 상황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그냥 미국에 살아야 한다거나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사정이 다르거든요. 이런 선택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용, 의료 시스템, 그리고 삶의 질이 걸린 매우 현실적인 문제죠. 롱텀 케어를 이해하기 위해 오늘은 미국과 한국의 롱텀 케어 시스템을 비교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런 비교를 통해 여러분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양국의 롱텀 케어 시스템을 4가지 핵심 기준으로 철저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시스템의 근본적 차이. 먼저 두 나라 시스템의 근본적인 차이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미국의 롱텀 케어는 철저하게 민영 중심입니다. 자본주의 시스템 그대로죠. 보험이 없으면 모든 비용을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한국은 국영 중심의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가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강력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서 장애 등급만 받으면 비용의 80%에서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뭘 의미하느냐? 미국에서는 개인의 책임입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요양비로 날아갈 수 있죠. 실제로 중산층이 롱텀 케어 비용 때문에 파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국가가 받쳐줍니다. 소셜 시큐리티나 국민연금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4가지 기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용 비교. 파산이냐 여유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비용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미국의 현실. 미국에서 너싱홈이나 어시스티드 리빙에 들어가면 월 평균 비용이 얼마일까요? 월 1만 달러에서 1만 2천 달러입니다. 한화로 약 1,400만 원이죠. 1년이면 1억 6천만 원 이상입니다. 중산층이 평생 모은 집 한 채 값이 3년이면 증발합니다. 메디케이드라는 저소득층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인 자산을 거의 제로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걸 스펜드 마이너스 다운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가진 거.
다 털어서 가난해져야 정부가 도와준다는 겁니다. 한국의 현실. 한국은 어떨까요? 요양원 기준으로 월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입니다. 미국 돈으로 600달러에서 750달러 정도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본인 부담금 20% 포함한 전체 비용이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소셜 시큐리티로 매달 1,500달러 받으신다면 한국 요양원 비용 내고도 용돈이 남습니다.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더 여유롭죠. 미국에서는 1년에 1억 6천만 원, 한국에서는 1,200만 원. 13배 차이입니다. 요양병원은? 그럼 단순한 생활 돌봄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어떨까요? 한국 요양병원에서 공동 간병을 쓰면 월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입니다. 개인 간병을 쓰면 5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올라가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의 절반 이하입니다. 미국에서 월 1만 달러 쓸 돈이면 한국에서는 최고급 케어를 받고도 돈이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의료 및 케어 시스템 비교. 두 번째, 의료 및 케어 시스템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강점. 미국은 전문성이 뛰어납니다. 간호사 한 명당 담당하는 환자 수가 법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의료적 처치의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매뉴얼대로 움직입니다. 정서적 돌봄보다는 시스템적 관리에 가깝죠. 그리고 예약 시스템 때문에 급할 때 바로 의사를 만나기 어렵습니다. 한국의 강점. 한국은 접근성이 압도적입니다. 요양병원에는 의사가 상주합니다. 급할 때 바로 진료받을 수 있죠. 대학병원으로 이송도 매우 빠릅니다. 일반적으로 구급차를 부르면 10분 안에 도착하고 15분 안에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시스템 덕분에 누구나 등급만 받으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병 인력의 전문성은 미국보다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서적 유대감, 한국어로 표현하면 정이라는 면에서는 한국이 훨씬 낫습니다. 아픈 곳을 영어로 설명하는 게 얼마나 답답한지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명치가 콕콕 칼로 쑤시는 듯 아파라고 영어로 말할 수 있는 한인 노인들은 그나마 다행일 것입니다. 주거 환경과 문화. 세 번째, 주거 환경과 문화입니다. 이 부분은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평가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미국은 프라이버시의 천국입니다. 미국은 1인실이 기본입니다. 개인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를 최우선으로 하죠. 조용하고 쾌적합니다. 하지만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한인 노인분들에게는 어떨까요? 고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말이 안 통하고 음식도 안 맞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면 감옥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공동체의 온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한국은 4인실에서 6인실이 기본입니다. 프라이버시는 거의 없습니다. 예민하신 분들은 적응하기 힘들 수 있죠. 하지만 장점도 큽니다. 말벗이 있습니다. 한국어로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고 김치찌개, 된장국, 미역국 같은 한국 음식이 매일 나옵니다. TV에서는 한국 드라마가 나오고 간병인들도 한국말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안인지 해외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결국 이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조용한 독방을 원하시나요? 아니면 시끌벅적해도 말이 통하는 환경을 원하시나요? 간병 인력 비교. 네 번째, 간병 인력입니다. 미국은 비싼 전문가가 케어합니다. 미국은 자격증을 갖춘 전문 인력이 간병 케어를 합니다. 하지만 인건비가 살인적입니다. 24시간 개인 간병은 재벌이 아니면 불가능한 수준이죠. 한국은 가성비와 정이 큰 역할을 합니다. 한국은 요양보호사나 간병인이 돌봅니다. 주로 중장년 한국 여성 요양보호사 또는 중국 동포 간병인들이죠. 요즘은 중국 동포 간병인들이 대세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약간 문제일 수는 있는데 그래도 말은 잘 통합니다. 다만 전문성은 미국보다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인력난으로 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서적 측면은 다릅니다. 할머니, 오늘 기분 어때요? 밥 좀 드셔야죠. 이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미국에서는 How are you feeling today? 라고 물어도 본인이 영어로 친구처럼 제대로 표현 못하면 서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결론, 누구에게 어디가 유리한가?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이 선택은 돈, 가족, 그리고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미국이 유리한 경우는 첫째, 자산이 300만 달러 이상이신 분들. 비용 걱정 없이 미국 최고급 시설에서 쾌적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둘째, 자녀 및 손주와의 유대가 절대적인 분들. 매주 손주 보지 않으면 삶의 의미가 없다면 미국에 남으셔야죠. 셋째, 프라이버시를 극도로 중시하는 분들. 남과 같은 방 쓰는 걸 죽기보다 싫어하신다면 미국입니다. 한국이 유리한 경우는 첫째, 자산이 5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정도인 중산층. 미국에서는 요양비로 파산할 위험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부자 노인처럼 여유롭게 지낼 수 있습니다. 둘째, 언어와 음식 문제가 심각한 분들. 영어로 아픈 곳 설명하기 힘들고 햄버거 파스타는 이제 질린다는 분들은 한국입니다. 셋째, 의료 의존도가 높은 분들. 병원을 자주 가야 하고 즉각적인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한국의 접근성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최종 요약. 결국 이 선택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돈 걱정 없이 가족 곁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가족과 떨어지더라도 내 몸이 편하고 말 통하는 곳에서 대접받으며 지낼 것인가? 오늘은 미국과 한국의 롱텀 케어 시스템과 비용을 비교하면서 롱텀 케어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롱텀 케어는 단순히 어디서 늙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존엄하게, 편안하게, 그리고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각자 다릅니다. 오늘 제공해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가족들과 충분히 대화하시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